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3.1절 오정근의 그 시사해설에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뉴스가 3.1절이라 그런지 그렇게 이쪽 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한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3월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난 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서 이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빈중만 울리는 희망 고문이라는 그 신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공주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인데 이 공공주도,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이 일단은 먼저 어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를 먼저 SH나 LH공사에 선납을 해야 돼요. 선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되고 나면은 그 분양받을 때 정산한다.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주민들이 참 뭐 레미안이나 자이나 아니면 아이파크 같은 그런 명품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과연 LH나 SH공사가 그 공급하는 아파트가 그런 명품 아파트이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빈중만 울리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 면에서 지금 현재 주담대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2%까지 올라갔고 한국은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바뀌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가 작년 8월 달만 하더라도 2.55%였는데 지금 2.84%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죠. 지금 제가 며칠 전 자료를 보니까 가계대출의 69%가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이 변동금리가 되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제 많은 원리금 부담이 되죠. 은행 대출금리도 이제 들썩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1.99에서 2.59까지 주담대의 경우 2.25에서 2.34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문제는 거품 붕괴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방송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인제 금리 상승기에 특히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예상보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급등하면서 이것이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제목이 인제 "위기는 다시 온다." 그런 제목이었는데 예를 들면 인제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위기가 미국 금리가 특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화 자금들이 나가게 되면서 유아 유동성 갱색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에는 외환위기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인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은 바거든요. 다행히 2008년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통화 수합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무마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미 관계 이런 걸 생각할 때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제 은행 부실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은행이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은행 부실이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는 대출이 엄청나게 130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정말 만기 연장이 인제 중단될 경우에 금년 9월 말까지 1차 또 연장을 했거든요. 됐을 경우 이것이 얼마나 부실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깜깜이 대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은행 부실을 더구나 금리까지 상승해서 은행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또 재정 쪽에서도 우선 첫째 엄청나게 많이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품 붕괴의 트리거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급등기에는 굉장히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외환 쪽에서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한일 통화 사업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 대비가 필요하고요. 은행 쪽에서도 지금 만기 연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가면 깜깜이 대출로 가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서 위기로 가지 않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계도 지금 현재 취약 차주들이 막 지금 기업 대출도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130조 원 정도는 깜깜이 대출이고요. 그다음에 가계 대출도 1,70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취약 차주들의 들이 이제 금리 상승기에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걸 항상 살펴야 되고 재정 쪽에서도 뭐 당연히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금리 급등기에 트리거가 되지 않도록 위기의 트리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쪽에 와서 인제 그 과거에 비트코인 그러면 젊은 사람들 2030이 중심이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는 4050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050의 비중이 어 작년 같은 경우에 50이 21.4% 40이 40 대가 30.3% 이래서 4050이 5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 대가 19% 30 대가 27%니까 그보다 훨씬 더 2030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4050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이제 중장년층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상당한 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제 업비트와 빗썸의 사용자를 보면은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71만 명이었는데 이번 2월 3 주차에는 211만 명으로 3 배나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그 열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중장년층도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조사에 보면 중장년층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미국에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자산 가치가 112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4,300만 명으로 미국 최대의 거래소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최대 거래소는 아닙니다. 전 세계 최대 거래소는 또 바이낸스가 아마 최대 거래소일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최대의 거래소다 그런 얘기고 작년에 매출액만 13억 달러, 순이익이 3억 2천만 달러를 낸 대단히 정말 굉장한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이것이 상장되면서 암호화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오늘 3일절이라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많은 기사는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정시도 쉬었고 하기 때문에 연휴에도 쉬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인제 내일 아침에 오늘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좀 이게 오늘 사실 이런저런 일들로 좀 시사 해설을 좀 늦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